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군왕에 대하여. 김광찬, 신원일, 정성백, 김선경, 김보경, 김갑칠, 김봉규 등 여러 종도들이 2월 금음에 동곡에 모였느니라. 다음 달 이튿날 상제께서 공사를 보시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시면서 전함은 순창으로 회항하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키라고 이르시고 각기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 기록하라고 모여있는 종도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상제께 바치니 상제께서 그 종이에 안경을 싸시고 남기 갑칠, 성백 병선, 광찬을 데리고 군항으로 가서 기선을 타기로 하시고 남은 사람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라고 이르신 후에 이것을 수륙병진이라고 이르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원일에게 너는 입경하는 날로 먼저 종이에 천자 부해상이라고 정서하여 남대문에 붙이라고 명하셨도다. 원일은 곧 여러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떠났도다. 위 성구에 보면 상제님께서 일부 종도들을 데리고 군항으로 가서 기선을 타기로 하시고 남은 사람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라고 이르시며 이를 수륙병진이라 말씀하셨다. 이에 대하여 도전님께서는 부산은 팔금산이다. 상제님께서 군산에서 수륙병진 도수를 보셨는데 군산은 부산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 훈시 말씀 중 군산이 부산을 의미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순회보에 이미 연구된 바가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지역은 군산이지만 실제로는 부산이란 점에서 두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위 구절에서 김광찬 등 종도들이 2월 금음에 모였다가 다음 달 이튿날에 상제님께서 서울로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위 구절의 시기는 1906년 3월 2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전님께서 군산에서 수륙병진이라 하시며 서울로 가는 도수를 보셨는데 군은 무리가 많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 훈시에서 보면 도전님께서는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지역인 군항을 군산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군항이 곧 군산이다. 이는 군항에 대한 황성신문 1908년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군항 수출입액, 이번 달 상순에 군산항에서 물품 무역 수출입액이 왼쪽과 같더라 라고 나타나 있다. 도전님께서는 앞서 군산은 부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부산이 군산으로 대치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군산과 부산의 연관성에 대해 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군산에서 군은 무리가 많다는 뜻. 이라고 밝혀주셨다. 무리 군자는 임금 군자와 양양자가 결합한 회의 문자이다. 양은 원래 군집 생활을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군자와 결합해 양떼를 모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군산은 무리군, 매산으로 이루어져 산이 무리 지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군산의 실제 지형을 보면 산이 무리 지어 있다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즉 대부분 약 100m 정도의 낮은 구릉들로 형성되어 있고 북쪽과 남쪽은 금강, 만경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서해가 자리 잡고 있어 삼면이 온통 물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군산으로 불리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기록에서 나타난다. 중종 2년에 편찬한 신증 동국여지 승남 전라우도 도만호 군산제 옥구현 북진포에 따르면 과거에 군산진을 진포로 옮기면서 그대로 군산이라 부르게 되자 과거 군산진이었던 곳, 현재의 선유도를 고군산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군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의 섬이었지만 만경강 하류에 인접하여 육지처럼 보여 주위에 여러 섬이 무리 지어 있는 산처럼 보이는 형국이었다. 이로써 무리를 지어 있는 산이라는 뜻의 지명은 고군산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훈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부산은 팔금산이라고 하신 부분이다. 부산을 파자하면 팔금산이 된다. 팔금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산을 팔금산이라고 하는 설이 있으며 도전님께서 군산에 대해 군은 무리가 많다. 그리고 부산은 팔금산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을 고려해 보면 산이 물이 지어 있는 지형이라는 유사성에서 군산과 부산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산과 부산은 엄연히 다른 지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제님께서는 특정 지역에 관한 공사를 하실 때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연관성 있는 다른 지역을 택해서 공사를 보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지기를 뽑으시기 위해 일본의 지명인 신호와 어음이 같은 신호에서 보신 공사, 청주 만동묘에 가서 보시려던 청국 공사를 청도원에서 보신 공사들이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에 관한 공사를 군산에서 대신 보셨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군항에서의 수륙병진도수와 관련하여 수륙병진은 바다 또는 강과 육지에서 아울러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그 유래는 자치통감의 적벽대전에 관한 기록에 나타난다. 적벽대전은 중국 후한 말에 소규모 병력인 송권 유비의 연합군이 양쯔강 중류의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 전투이다. 이때 연합군이 사용했던 전법이 바로 강과 육지를 동시에 진군하는 수륙병진이었다. 즉, 수륙병진은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나아감을 뜻한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수륙병진을 인용하시어 군산과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공사를 보셨다. 수륙병진도수에 관해 도전님께서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시어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시는 도수라고 밝혀주셨다. 훈시에 감천 도장은 바다 쪽으로 나가는 모양으로 되었다. 배가 꼭 바다의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천지 신명을 모신 곳이 도장이다. 내가 떠나니 신명들도 아미동 산 고개를 넘어 다 떠나가더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군산에서 공사를 보신 수륙병진도수는 도전님께서 육로를 통해 서울로 올라오시는 실제적 이동으로 수로의 이동은 도장이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지는 상징적 의미로 보인다. 요컨대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지역인 군항, 군산은 부산을 암시하며 군항에서 공사를 보신 수륙병진 도수는 부산 태극도에서 대순진리회로 종단이 변천되는 과정을 도수로 짜놓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항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